네, 잠시 후 율곡퇴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주민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참석하신 내빈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1구역 율곡퇴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을 맡은 율곡퇴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홍보부장 겸 퇴계 소유주 김가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행사에 앞서 오늘 진행될 설명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와 축사 이후 저희 추진준비위에서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산건설의 아파트 트렌드 소개가 있겠고요.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근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일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를 이끌고 계신 하은호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군포시 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김기근 의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금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균영 오금동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설계 소개를 해주실 두산건설 박진영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군포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신지윤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은호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 하은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폭염이었는데 날이 좀 풀려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초막골 운동하러 갔더니 아침에 좀 선선하고 좀 살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름 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철도, 전철 지하화시키는 게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시장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이제 일기 신도시 그 5개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재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특별법을 노후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아마 우리 시에 커다란 보너스 같은 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철도도 누구도 철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철도 지하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하냐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제화돼서 시행되고 지금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시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빨리 시작할 건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시에 철도 지하화를 시키고 지상은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퇴계 율곡이 3-1 구역이 그 세대수도 거의 가장 많고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에서 다 선도지구를 다 지정을 해서 전체 다 개발을 하면 좋은데 그럼 시 많은 분들이 이사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일단 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정량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율곡에서도 좀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좀 있었지만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시의 바람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뭐 스케줄이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6,000세대 정도를 그 1차 선도지구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럼 그 선도지구에 지정이 안 돼도 정비 계획을 세워서 후속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국토부 생각은 장관님 생각이나 국토부에서는 5년 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데를 재건축을 해서 다시 입주까지 시키겠다는 게 국가의 정확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변함이 없고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주 단지를 만드는 거를 대한미 택지지구나 아니면 저기 그 남부기술교육원 문화회관 옆에 있는 데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이주 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재산이시기 때문에 그 같이 단합을 해서 잘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가능한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서로 반목하고 하시는 이 갈등이 가능하면 최소화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기근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의 의장 김기근입니다. 오늘 율곡 퇴계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을 애써주신 우리 김가람 홍보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잘 들으시고 모든 판단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민 동의율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마 큰 몫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오늘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 선도지구 지정까지 약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군포시의회 우리 지역구에 이제 박상현 의원도 함께 있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응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여름인데도 마지막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하은호 시장님과 김기근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율곡 퇴계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홍보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추진준비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 이어 이번에 공모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저희 율곡 퇴계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상 조감도와 가도면 공개 후 동의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율곡 퇴계는 기존 도정법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어 아파트는 노후화되고 그런 저희에게 신축의 선택지는 리모델링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단지 모두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현재 율곡의 경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담금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퇴계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시공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입니다. 현재 선도지구로 공모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저희 율곡 퇴계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저희는 세대수가 가장 많고 주차 열악 등 가점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리한 단지로 기사도 나오고요. 높은 관심은 부동산 거래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준비위를 결성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위 내 홍보팀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팀은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3040 젊은 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월 추진준비위를 발족해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으며 8월부터는 후원금을 모집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의서 우편을 발송했고요. 각 동층마다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게 되었고요. 후원금이 어느 정도 모집됨에 따라서 차주부터는 전문 TM 요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일까요? 3분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동시대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심각한 노후화에 주차 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배관의 녹물 등 환경이 열악한데 이 모든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기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저희를 포함한 대다수 아파트가 재건축이 불가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11월 정부에서는 기존의 도정법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1기 신도시 해당 지역은 현재 초유의 관심사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이 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되며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도 빠릅니다.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도 현재 1구간은 10에서 40% 중 10%로 2구간은 40%에서 70% 중 41%로 사실상 최소에 가까운 수준으로 군포시에서 조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는 높아지고요. 용적률 증가, 최소의 공공기여 등은 사업성이 좋아져 분담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사업이기에 지금 1기 신도시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첫 번째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의율이 80%가 넘은 지역도 있고요. 저희 3분 내에서도 다른 구역의 경우 동의율이 60% 넘은 단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추진준비위에서도 해당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을 개소해 동의서를 접수받고 각종 현수막을 거치했으며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 동마다, 우편함마다 배포했습니다. 또 외부에 계시는 소유주분들을 위해 블로그도 개설해 정보를 알리고 문자, 카톡 등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곳이 선도지구가 될까요? 이번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의 확산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진행됩니다. 주민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며 주차 대수 열악함이 10점 배점, 참여 주택 단지수 10점 배점, 참여 세대수 10점 등 총 만점 100점입니다. 여기에 공공시행 방식 시 가점 5점이 적용됩니다. 즉 60점이나 차지하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 주민 동의율이 50%를 받지 못하면 저희는 공모를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9월 23일부터 군포시에 접수하고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2027년 착공에 2030년 입주가 목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군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관리로 빠른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도지구 가점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분 내에서는 13개 구역이 경쟁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4,034세대로 13개 구역 중에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도 약 0.4대로 매우 열악해 해당 점수가 높아 현재 가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1구역, 8구역, 2구역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 붉은색 지역을 주목해 주십시오. 1구역, 2구역, 6구역과 더불어 저희 율곡퇴계가 해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저희는 역세권에 해당해 개발 밀도에 따른 추가 혜택도 가능합니다. 군포시는 3분의 적정 용적률을 330%로 알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세권의 경우 기반시설 및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자 고밀 복합 개발을 위해 정비 용적률을 4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얼마 전 국토부에서 발표된 88 대책을 보면 재건축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율곡택에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034세대의 대단지로 삼본역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위치에 초, 중, 고가 모두 다 있는 초중 고품화입니다. 강남과 판교의 접근성도 1시간 이내로 매우 좋고요. 인근에는 롯데피트인, 이마트, 원광대병원은 물론 시민체육광장과 초막골공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은 저희 율곡택에 이번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혜택받고 재건축해서 신축으로 탈바꿈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삼본역 역세권의 4,000세대 이상 대단지, 삼본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삼본 내 타구역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 대수 점수, 단지수, 세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현재 가점 1등이지만 보시다시피 2위인 11구역, 3위인 8구역과 점수 차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1% 동의를 올리는 것이 타단지에 비해 2배 이상 어렵습니다. 공모 접수를 위한 동의를 50%를 받으려면 저희는 동의서 2,000부가 넘게 필요해 똑같은 동의류여도 수백 명의 동의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동의율 1%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동의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서 제출은 대안이 없는 현재 최선의 선택입니다. 동의서를 제출해서 선도지구로 선정된다면 저희는 삼본 내 가장 먼저 신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서 제출 후 선도지구에 탈락하면 저희는 내년 재도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도지구가 된 타단지가 신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구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밀고 군포시에서 이끄는 사업, 첫 선도지구로서 상징성과 혜택 모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율곡택의 삼본 역세권에 대단지 신축이 되는 모습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예상 조감도와 가도면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버뷰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4,000세대 이상 대단지와 지상 공원화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왼쪽으로는 흥진 초중고등학교도 보이고요. 앞으로는 삼본역과 중심상가, 뒤로는 군포 시민체육광장이 보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듯한 네모의 땅 모양으로 질서적인 배치가 눈에 띄고요. 마치 공원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뒤로는 수리산이 보이고요. 당연히 설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3베이, 4베이 공간 계획, 드레스룸, 팬트룸 등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평면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퇴계의 경우 전부 원베이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는 일조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를 모두 3베이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독립적인 방이 생길 예정이고요. 드레스룸 등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축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 평형이어도 체감적으로는 약 3평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끼인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세대는 리모델링 시 세로로 길어지는 동굴형 타입이 불가피하지만 재건축 시 4베이 구조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서형도 기형적인 모양이 아닌 직사각형 4베이 구조가 가능해 다인가족 세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 역시 극대화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전용 면적이 2~3평 늘어나는 리모델링과는 달리 재건축은 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1인 가구 시대가 될 텐데요. 기준 평형에서 작은 평형을 선택하실 경우 분담금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분의 기호와 사정에 따라 고르실 수 있으므로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설계와 관련해서는 두산건설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건설 박진영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죄송합니다. 네, 두산건설 박진영 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비자 브랜드 평판 7위 두산건설 박진영 팀장입니다. 먼저 3번 신도시 최고 입지에 위치한 우리 율곡 태계 선도지구 주민 설명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두산건설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빠른 사업 추진 역량, 그리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그리고 풍부한 대단지 시공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두산건설이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 더욱 신축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동의가 우선이겠죠, 여러분. 근본 선도지구 동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현재 살고 계신 주소, 전화번호, 동호수, 허가 유무와 더불어 하단의 동의 내용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선택이 가능한 공공시행 부분의 경우 곧 있을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장 날인 필수이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도 성명과 서명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뒷번호를 가려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설명회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무엇인지, 선도지구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굳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점 1등인 만큼 동의율만 높다면 저희 선도지구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래도시지원센터 신지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명 내외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손 드신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마이크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팀장님께도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주 단지를 조성하고 세입자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은 이주 단지라는 건 어디다 조성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포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신지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었고, 그걸 어디다가 조성을 하고 누가 누구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문의하셨고요. 첫 번째 이주 단지는 공포시에서 저희랑 국토부랑 같이 어느 곳에 이주 단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대아미 인근의 대아미 지구고요. 대아미 지구나 또 불필요하다면 군포 시내에 따른 지금 이런 유유부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3번 시내에 있는 유유부지를 지금 활용하는 방안도 또 국토부랑 서울시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주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고 빨라도 27년 이 정도의 이주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주 단지를 마련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기 하얀색 모자 쓰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플랜이랑 지금 시공사까지 얘기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딱 2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더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27년도 그때쯤에 플랜이 잡히면 기존에 그러면 여기 집 시세 대비 만약에 집 금액이 잡힐 건데
아까 PT 자료를 보니까 그 개개인 선택에 따라서 그 평수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뭐 이제 내는 비용 자체가 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생각하시는 조성도 기준으로 현재 기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평수를 늘렸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비용을 더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추가 대출을 했을 때 뭔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플랜을 좀 세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대부분 가장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질문이실 거예요. 내 단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또 얼마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안내를 받고 싶으실 거고요. 우선 그거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계산을 하고 산출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단계별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나 사업 계획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힘들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공포시에 이런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 얼마만큼의 비례율이나 사업성이 나오는지는 시 차원에다는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충 추정을 해서. 하지만 그거를 개별 단계에 개별 주민한테는 지금 알려드리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단순 저희도 추정을 하는 거지만, 가령 주민들이 선택하는 공사비, 마감재 수준, 그리고 평형대 이런 게 각각 다 상이하시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안내를 지금은 저희가 또 못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추후에 조합에서 정비계획 할 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아마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은 공사비 얼마 했을 때 얼마 정도입니다 하고 동의서를 아마 받을 거니까 그때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기 뒤에 모자 쓰신 분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도직으로 선정이 되면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될 시에 그 차선책으로서 이게 그 특별법이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안전진단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뭐 면제나 완화 같은 이런 안전진단 혜택 등이 있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그러면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도지구를 지정이 되면 재건축으로 진행돼서 가장 좋지만, 선도지구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차선책은 어떤 것인지, 가령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보신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비슷한데요. 지금 그 노후 계획 이제 정비 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건데,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단지가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그 뒤에 이제 그런 혜택들이 또 그 뒤로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선도지구를 바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와 삼본시 같은 경우는, 삼본시란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10개년에 걸쳐서 지금 저희 삼본에 있는 대다수 모든 지구를 10년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할 연차별로 지정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순서가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단지는 만약에 동의율이 나와서 이렇게 선도지구를 접수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율만 확보가 된다면. 동의율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 조건에 충족을 시켜서 가령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떨어지면 그 차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저희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특별하게 뭐 이제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혜택은 동일하게 갑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앞에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 색깔 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율곡 태계가 올해 1등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내년에 만약에 됐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오래된 사람들은 27년도에 이제 이주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된 사람들은 28년도에 이주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나요? 빠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 이제 이주라는 거를 하기 전에 이제 각각의 도정법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정비 계획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특별법으로 하는 겁니다. 정비 계획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조합, 추진위 이런 것도 같이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 단계를 거쳐야지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단지별로의 속도에 따라서 이주 시기는 되는 거고요. 반드시 오래돼서 27년도에 이주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올해 선정되더라도. 그리고 내년에 하는 데가 먼저 올해 선정된 데보다 각각의 사업 단계들이 더 빠르면 더 빨리 이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그 단순 뭐 올해 선정되는 게 먼저 하고 차년도에 되는 거에 그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3번에서 그 이주 선도지구로 그 해마다 그 선도지구가 된 곳들은 다 되도록이면 그 군포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군포시 안에서 뭐 다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안양이나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정비 사업을 하지만 군포시 내에서 이주단지를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각각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모든 것은 동일 생활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 단지로 갈 수도 있지만 몇 분은 또 동일 생활권의 전세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잠깐 이 단지로 내가 이주 단지는 아니지만 이주지를 쓰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저희가 이제 군포를 예를 들면 군포도 있을 수도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잠깐 한양에서도 사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북수원 가서 사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무조건 다 이주 단지를 100% 여기서 다 사실 수요가 있다고는 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100% 다 여기서 군포에서 해서 군포에서 수용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자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바로 앞에 뒤에 네. 질문해 주십시오. 시행사가 LH하고 일반 신탁사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PF 대출 이율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수수료율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LH가 그 일반 신탁사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어떤지가 일반적인 경우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신탁사에서 1%라고 했을 때 LH는 더 저렴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그냥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수수료는 이제 각각의 이제 신탁사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얼마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네. 우선 제가 신탁사와 LH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LH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3%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만약에 5천억이다. 그러면 150억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신탁사는 수수료가 아닌 총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나 좀 사업비가 사실 매출액 대비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에요.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더 훨씬 차이가 나는 거고 매출액은 더 나는 거고. 그래서 신탁사는 매출액 기준에 요즘에는 1% 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2에서 5%를 수수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건축 사업 설명회 갔을 때는 1%를 제시한 곳도 있었거든요. 1% 제시한다고 손치더라도 저희보다 아마 3%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매출액 이상으로, 기준은 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은 이제 우선 다른 거고요. 이제 신탁사가 0점 몇 %대를 제시하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어디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은 지금 단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명확한 기준은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사업비와 매출액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할 걸 까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게 또 이제 신탁과 LH가 이제 어떤 게 차이점인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바람에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업비랑 네.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수수료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면 저희 율곡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했을 때 대림 쪽으로 했었잖아요. 대림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두산이 오셨잖아요. 이 두산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왜냐면 했던 데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신 건지. 네, 그냥 별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궁금했습니다. 입니다. 네. 이상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율곡특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홍보부장 김가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